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은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는 게 좀 아깝다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변호사님은 이 가을 날씨 만끽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유난을 떨었던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다가온 가을이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맞아요. 네, 날씨를 겪어보면 좀 뛰고 싶기도 하고 걷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작해야죠. 가을 만끽은요. 네, 뭔가 이제 좀 굉장히 좀 분주하게 보내실 것 같은데 가을 하늘도 좀 바라보고 또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 이 한 주간에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주차 후 39초간 소주 한 병 마셔. 39초의 소주 한 병이면 거의 들이부은 수준인데요. 뭔가 편법을 저지른 것 같죠. 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차를 세우고 39초간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런데 이를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공소 사실을 좀 살펴보면요. A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A씨 피고인은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이죠. 늦은 밤에 운전면허 취소 수준, 즉 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8% 상태로 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대구 중구의 한 지점까지 약 2.4km 구간에 해당하는 장소를 벤츠 승용차를 몰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죄명은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주차 후에 약 39초 동안에 자동차 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후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께 경찰이 그를 음주 측정했습니다. 측정한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에 육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목격자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분명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았다라는 참고인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었고 기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 입장은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당시 주차 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 네. 39초 동안에 있으면서 알코올 도수 25도에 해당하는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셨다. 들이킨 수준이었죠.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 후 음주를 한 것이다. 후행 음주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뿐이며 음주 측정에서 나온 결과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차 세운 후에 39초 동안 마셨던 소주로 인한 수치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1분도 안 되는 시간, 그러니까 39초 동안에 소주 한 병을 그야말로 좀 원샷을 했다, 이렇게 단숨에 마셨다는 것도 좀 상당히 좀 이상해 보이고, 또 이 마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비현실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러한 정황 증거를 좀 이제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예,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보면 결국 수사기관이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봐야죠. 네. 당초 이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후행음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은 이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즉 역추산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법에 저촉될 만한,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치는 얻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즉 후행 음주로 인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존 판례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체내 흡수율 그리고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까지 다 적용해서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기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 뭐 비틀거린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재판부로서도 납득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내놓았던, 검사가 내놓았던 정황 증거들이나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이 곧바로 해당 장소와 일시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할 만큼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결국 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당국이 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운전의 장소, 그리고 술을 마신 양, 술의 종류, 음주 후 경과했던 시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네. 지금 이제 후행 음주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즘에는 이제 그 술타기 수법이라고 좀 불리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좀 무력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술타기 수법은 최근에 있었던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법이 돼버렸죠. 네, 그렇죠. 이 술타기 수법은 지난 5월에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에 도주해서 그 즉시 편의점으로 가서 캔맥주를 구입해서 마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결국은 검찰이 포기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게 되었죠. 이 부분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적어도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얼른 술을 마셔야 된다 라는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점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주차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는다면 차 안에서 잠시 버티다가 얼른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에 응하는 바람에 음주 측정 거부도 아니고 네. 음주운전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를 굉장히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범행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에 안 걸리는구나, 이런 걸 보고 좀 배우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 여야 가리지 않고 술타기 수법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대가 모아졌고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됐고요. 현재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황입니다. 네.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좀 보면 술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즉 음주 측정을 해도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을 하는 것이지요. 네. 이 법정형은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했고요. 또한 한편으로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거죠. 즉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람이 음주를 했다 아니면 술타기 수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 같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다른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행자들의 안전도 좀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여성이 요청해서 바지 내린 것, 굉장히 좀 충격적인 좀 발언인데요. 이건 누구의 발언일까요?
김진아 강원 양양 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예,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 내용을 빌미로 해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 이것도 끝이 네. 아니라 여기서 모자라서 안마의자를 받고 또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누구냐면 강원 양양 군수 김진아 군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성 민원인 주장부터 보면요. 네네. 이 한 모임에서 군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군수가 찾아와서 민원 해결에 드는 비용을 요구했는데 워딩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주면 군수 본인에게 주면 군수 본인이 결국 양양의 주인이니까 네. 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 원래는 이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좀 약간 변호사를 이제 선임할까 이제 좀 고민하면서 그 비용을 차라리 달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문제 해결에 드는 다른 비용을 쓰느니 내가 가장 양양에서 가장 고위직이고 내가 양양의 주인 아니겠냐, 내가 네.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여성이 화장실을 다녀왔더니만은 카페에서 하의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여성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자동차로 가서는 또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죠. 네. 실제로 CCTV 화면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네네. CCTV 화면에 보면은 자동차에서 옷을 추스리다가 나오는 모습이 찍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아, 바로 약간 저장되죠. 바지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은 장면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저것이 바로 방범 CCTV에 찍힌 장면인데요. 네. 이 군수가 자동차에서 옷을 추스르면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화면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여성 민원인의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라 새벽 6시에 집으로 찾아와서 여러 번 성적으로 부적절한, 그리고 여성 민원인 주장으로 또 성폭행까지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 네. 워낙 양양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군수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증거를 내세우기도 어렵고 또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항의가 통할지도 의문이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폭로라는 방식을 감행할 네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양양 군수 측은 이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여성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바지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에 의해서 바지를 요청에 의해서 네. 바지를 내린 건 과연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좀 네. 의아한데요. 그러다가 이제 아차 싶어서 다시 바지를 입었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사태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정말 이제 이 사건의 후폭풍이 지금 엄청 거센 상황인데요. 경찰이 이제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강원경찰서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단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진아 군수를 입건전 내사 단계, 입건전 조사 단계로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 A씨는 카페와 김 군수의 자동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했다는 부분인 거고요. 또한 네. 민원 해결을 빌미로 하여서 현금 수백만 원, 그리고 안마의자 등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 단계인 것이고요. 다만 강원청의 반부패 범죄 수사대 관계자는 피해자 역시 언론에 밝힌 것처럼 동일한 진술을 하고 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히기 어려운 단계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민원인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김진아 군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커지니까 결국 소속 정당인 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따르면 이 김진아 군수는 이제 도당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면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도당은 제출된 탈당계를 즉시 처리했다고 하고요. 도당 측에서는 김 군수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서 의혹이 잇따르자 윤리위원회 회부 등 당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진상 조사를 꾸린다고 하니까 이제 맞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 관련 의혹이 잇따르다 보니 도당 자체에서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자 김 군수가 자진 탈당계를
제출한 것이 네.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맞은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측은 김군수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정황이라든지 아까 보신 것처럼 증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김군수 측에서는 모두 이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성 민원인이 요청해서 바지를 내렸다는 이 해명도 사실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납득이 어렵긴 한데 지역 사회에서도 이 군수를 향해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업무를 그럼에도 계속 하고 있다고요? 예,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는 등의 이런 의혹이 있는 김진아 군수에 대해서 강원 양양 일대에서 강원 일대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성적 부적절 행위,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퇴하라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양양군 비서실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군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네. 그러자 군수님은 지금도 예정되었던 일정을 잘 수행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네. 알리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의혹과 관련하여서 사과문 혹은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은 없냐라고 했더니 그러할 계획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 양양군 관계자 입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 군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군청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또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등등의 행사에 참석해서 또 축사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수의 활동 사진조차도 군 홈페이지에 다량 유포되고 네.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양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김진아 군수를 향해서 후한무치다, 즉 군민무시다라고 네.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당장 업무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양양시민연대에는 부정한 행실에 여성에게 마치 걸려들었을 뿐인 것처럼 행동하는 김진아 군수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희석화시키려는 태도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사죄 한마디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을 하는 것은 후한무치이다, 군민무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측에서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김진아 군수의 성범죄 등의 범죄 혐의 의혹에 언론이 보도된 만큼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악스럽겠지만 설령 보도에 대해서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사퇴를 촉구한다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의혹이기는 합니다만 이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그리고 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떠한 처벌들을 받게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 일단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을 대면 조사한 데 이어서 CCTV 영상과 또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는 방법 등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밝혀져 보아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만일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청탁금지법 혐의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무엇인가 민원을 들어준 혐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술액제 혐의 무시할 수 없죠. 입건될 것이며 아울러 바지를 벗은 부분은 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네. 가해자 측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피해자 동의가 있었는지 요구가 있었는지 등등에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혐의가 이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공직자들의 이런 부적절한 의혹 철저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윗집서 자꾸 비명이 윗집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늦은 밤에 층간소음과 비명소리에 고통을 겪은 한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윗집에 사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의 환호성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JTBC 사건 반장에 실렸던 이야기였습니다. 윗집에 거주하는 BJ, 아프리카 TV BJ가 거듭 층간소음을 벌인다라는 내용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제보자는 그 아래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사람은 영상까지 스스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계단 밖으로 여성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퍼져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보자는
아, 윗집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네.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넘겼는데 며칠 동안이나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참다 못한 제보자는 조용히 좀 삽시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윗집에 붙였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야간 늦은 밤에 여성의 비명 소리까지 들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비명 소리였으면. 예, 네. 자정 시간에 비명 소리면 사실 굉장히 네네. 깨름칙한 상황인 네네. 것이죠. 결국은 확인했더니 경찰로부터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 2명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고요. 알고 보았더니 아프리카 TV BJ로서 활동하면서 후원자들로부터 돈을 후원받을 때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라는 진상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놀라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경찰에 좀 신고를 했을 텐데 이게 BJ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나고 좀 황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층간소음의 정체를 알고 나서 이 A씨라는 지금 사연자 분께서는 좀 대화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좀 잘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층간소음의 정체가 바로 아프리카 TV BJ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 제보자는 실내화도 선물했다고 합니다. 실내화 선물하면서 그 안에다가 본인의 번호를 남긴 쪽지를 포함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직접 만나 대화를 했는데 이 BJ는 바닥 방음 공사를 추가로 하겠다. 또 방송 시간도 조율하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그때까지는 불구하고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은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제보자가 26일 새벽 아파트 복도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계단 위쪽에서 계속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 BJ가 했던 영상을 방송 화면을 보면 네. 26일 새벽 1시 55분에 방송을 하면서 춤을 추는 영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인데. 그렇죠. 위층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1시 59분, 9월 26일이죠. 네. 지난달 25일 밤 10시 30분에 시작된 방송이었는데요. 네네. 여성 BJ 4명이 춤을 추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었고요. 네. 놀라운 것은 방송 도중에 폭죽을 터뜨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가 제발 쿵쿵 뛰지 말라. 대체 네. 왜 자꾸 피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연락을 하자 네. BJ는 오히려 선을 넘는 것 같으시다. 공격적으로 톡을 보내시는 건 좀 자제해달라. 네. 예민하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날선 반응이 나왔고요. 네. 심지어 이제 아래층 여성을 지칭하여서 언니가 여기 전체 집주인도 아닌데 적당히 좀 해달라. 오히려 단독주택으로 이사 좀 가시라라는 제안까지 왔다고 해요. 네. 예,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혼자 네. 방송할 때는 뭐 4-5시간 하고 뭐 여러 명이 할 때는 총 7-8시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네. 나름대로 나도 대화로 해결해 보려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냐.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떠냐라면서 이러한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된 것 같아 너무 분노가 난다, 화가 난다, 속상하다라는 네.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도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은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BJ분도 가실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 이 논란의 주인공인 BJ 실제 누구인지까지 지금 밝혀진 상태인데 층간소음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논란이 일자 이 BJ는 애청자 40만 명을 보유한 BJ 셀리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BJ 셀리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셀리는 이를 아프리카 TV 방송국 공지사항에 스스로 글을 올렸는데요. 혼자만 방송을 했다고 하고요. 문제가 된 합방, 즉 여러 명이서 방송하는 것이죠. 네. 합방은 9월 이후에 4번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그 제보자의 양해를 받고는 주 1회 방송으로 분명히 방송 일정을 조율을 했었다. 폭죽을 터뜨린 것은 맞지만 폭죽을 터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던 부분은 불찰이었던 걸 인정을 하고 네. 있고요. 방송이 끝나고 제보자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폭죽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셀리가 화가 났던 부분은 집에 아이가 있느냐 아니면 강아지가 있느냐
또한 뭐 방송이 아닌 시간에도 뭐 남자가 있느냐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글쎄요, 이거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셀리 측의 입장에 따르면 개인적인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까치발로 걸어 다녀야 했던 곤혹스러운 네.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아래층의 제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피해자, 가해자 역할이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방송하지 않은 시간에도 경찰이 찾아와서 자신이 좀 힘들었던 부분, 더구나 예민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은 방음 공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점 부분도 또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양측 모두 또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 방송 진행이 이제 좀 활발해지면서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한 BJ는 이 층간소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업무 방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거주 목적의 공간인데 이게 업무 방해가 좀 될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일단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업무방해의 객체가 되는 건 맞긴 맞죠. 대상이 되는 건 맞긴 맞는데, 네. 아시다시피 업무방해라는 것은 그 행위 태양을 특정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계를 썼다거나 위력을 썼다거나 혹은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어야 하는데, 글쎄요, 그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위력으로 평가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해요. 단체로 네. 떼를 모아서 집 앞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업무방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 사견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폭죽을 터뜨린다, 합방을 한다, 즉 여러 명이서 방송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인터넷 합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넘어섰다고 보입니다. 네네. 이런 점 감안한다면 이 아프리카 TV BJ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방송을 위해서, 즉 업무 방해가 아니라 업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으셔서 방송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아파트는 이제 모두가 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인 만큼 좀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뉴스픽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박대성 흉기 들고 배회, 추가 범행 대상 물색입니다. 네, 순천의 10대 여성 흉기 살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죠. 30살 박대성이었습니다. 이 맨발로 좀 웃으면서 도주하는 그 화면이 이제 CCTV에 찍혔고 그 화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정말 그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다는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작은 그 배달 라이더의 제보가 시작이었죠. 한 네. 여학생이 살해되었다. 그런데 유유히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 제보의 시작이었죠. 네. 결과적으로 이 여학생이 사망했고요. 이 피의자가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이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소름 돋는 표현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이 박대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대성이라는 사람이었고 순천 일대에서 찜닭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 박대성 씨가 30대 남성이 범행을 한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태연히 술집과 노래방 등을 여러 곳 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머그샷인데요. 네네. 경찰이 촬영한 내용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러한 CCTV 내용에 의해서 이 박대성이 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난 다음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이 아닌지를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 박대성의 행적을 보면은 26일 오전 0시 44분 정도에 순천 조례동 길거리에서
18세의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했습니다. 그 네. 이후에 인근에 있는 자신의 가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네. 신발을 갈아 신었다고 해요. 범행 당시에 그는 원래는 슬리퍼 상태였는데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범행 과정에서 슬리퍼가 벗겨져서 맨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는 범행 이전에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슬리퍼를 신는 상태에서 흉기를 챙겨서 가게를 나왔고, 그러다가 가게 앞을 지나고 있던 그 피해 학생인 A 양을 쫓아가 범행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살해한 이후에 박대성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바꿔 신은 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옷으로 가린 이후에 몸에 지닌 채 거리를 걷다가 주변에 술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또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술집을 나와서 노래방으로 들어가서 별다른 상황 없이 다시 나왔고, 범행 이후에도 약 2시간에 걸쳐서 술집과 노래방 등등을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노래방을 나온 박대성은 근처 주차장에 흉기를 버렸고, 주차 차량을 이유 없이 발로 차다가 이를 목격한 제보자에 의해서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출동, 체포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머그샷도 네네네.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을 때 촬영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대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은 박대성이 흉기를 들고 태연하게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 봤을 때 추가 피해자, 추가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이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들을수록 굉장히 좀 소름이 끼치는데, 신상 공개가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 공개가 되고 안 되고가 좀 이 심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구속된 박대성에 대해서 30일 신상 정보는 공개되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내 외부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수단이 잔인한가, 그리고 중대한 피해가 있었는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충족할 만한 부분인가, 아울러 재범 방지할 필요가 있는가 등등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을 검토한 결과 이 박대성의 이름과 나이와 사진 등을 30일 동안 전남경찰청의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네. 글쎄요, 그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심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먼저인 거고요. 네네. 앞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혹여라도 가석방 혹은 출소된 이후에 재범이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제도의 목적이라고 네, 봐야겠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 공개를 한 측면이 있다고 짚어주셨고, 그런데 이제 박대성이 이제 증거가 발견되니까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소주 4병을 마셔서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감형을 좀 생각을 하고 하는 주장이 아닌가 싶긴 한데, 최근에 이제 법원도 이러한 이제 어떤 주치 감형이라든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추세가 어떤가요? 예, 과거에는 주치감형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네. 그 때문에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심신미약 판결 받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 거의 그러한 내용이 잘 없죠. 아주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단 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하기보다는 양형조사위원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사위원회에 의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고요. 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경의 요소가 되는 것은 이제 많이 꺾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죽인 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소주 4병은 마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 지점이 많이 일고 있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은 현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1차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 박대성은 목격자가 나타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주를 하는 등 굉장히 합리적으로 도주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전력이 많다고 해요. 폭력 전가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을 거치면서 술을 먹었다,
그리고 내가 상당히 판단력이 흐렸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주장이 통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 이런 것 과거에 이제 그런 게 통했던 경험이 그렇죠. 있었다. 네. 예, 술을 먹고 면책되거나 혹은 상당한 책임을 감경받아 본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국민적 공분이 또 일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무래도 사형은 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예측을 두고 일단 1차적으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 관련된 이제 사연이 밝혀지면서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이 피해자는 최근에 이제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 했던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이 사건 당일에 이제 아프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약을 사러 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좀 전해져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박대성이라는 인물이 이제 지금 그 이제 찜닭 어떤 그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화가 난 이제 그 시민분들이 테러 비슷한 일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또 그 책임을 온전히 또 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예, 화가 난다고 해서 가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약탈적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정도는 허용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설령 절도 피해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범죄 피해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집으로 가서 마음대로 가지고 온 행위는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이런 점 감안한다면은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서로 흥분하여서 이제 쏟아내는 이야기나 아니면 테러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나 이제 화가 나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 이제 본사까지 이제 좀 불똥이 튀면서 이 본사도 이제 그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는 게시글을 좀 올리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이 흉악범죄가 제대로 좀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이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욱더 이제 화가 나는 것을 어디에다라도 좀 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공교롭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업주까지 사과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프랜차이즈랑 관련이 없죠. 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가입 계약 체결 당시에 약관 조항 중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점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여러 가지 테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글을 남긴다거나 본사의 사장이 사과를 한다거나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이고요. 네. 흉악범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공분을 일으킬 만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없고 연관이 없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행위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죠. 개별 점주의 어떤 뭐 전과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사실 본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좀 과도한 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박대성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이제 술집이나 노래방을 이제 좀 이용을 했다, 들렀다 이런 부분이 또 계속해서 더욱더 이제 추가 범행을 물색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현재 박대성이 검거된 이후에 밝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범행 동기도 알려지지 않았고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아서 밝혀진 게 없는 반면 정확한 거는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고 네네.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 동기와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 아울러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범행 이후에 스스로 놀라서 자지러진다거나 이런 행동이 아니라 태연히 웃으면서 추가적으로 술집과 노래방을 다니고 있었다는 부분인 거죠. 네.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추가 범행 대상 물색한 것인지 아닌지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 조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CCTV 장면에서 이제 미소 짓는 모습 이것도 이제 역시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이 미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사회적인 그 판타지를 갖고 있는 인물 중에는 내가 이제 어떠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제가 범죄 심리학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결국 이 사건의 문제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의 문제다, 소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웃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네. 이 많은 흉악범죄들을 봤을 때에는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충동적인 범행에 의해서 범행을 했다가도 당장 벌어진 끔찍한 결과에서 오히려 자지러지면서 네네. 놀라거나 스스로 놀라버리죠. 두려워하거나 좀 그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검거되거나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웃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점 본다면은 평소에 억눌려 있었던 반사회적 감정을 이날 표출하고 실현함으로써 뭔가 해결했다 아니면 내가 달성했다라는 만족감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주 보고 있는 여러 영화들 중에서 조커라는 영화에서 그 대사에 네. 이런 얘기가 네네. 있죠. 자신이 살면서 굉장히 불편한 면이 뭐냐면 보통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억누르고 있었던 반사회적 감정을 이날 실현했고 항상 억눌렀던 것이 한 번은 해결했다라는 만족감이 아닌가라는 저희 개인적인 추측 보내봅니다. 네, 이 박대성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공분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진행될 이제 재판의 어떤 쟁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의 지금 살해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떠한 경위가 있었는지 좀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법률적 쟁점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신미약 주장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술 마시면서 주변인들 진술에 따르면 폭력적인 성향이 자주 보였다는 이야기는 네.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면은 혹은 사형 선고에 이를 수 있는지가 분명해 보여야 될 것 같고 아울러 사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은 과연 가능한지도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 이후로는 아무런 사형 선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잔혹성이나 아무런 이유가 없는 내용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호중 정신 차리겠다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죠.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와 또 소속사 관계자들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김호중 씨에게는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김호중 씨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호중 씨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구형을 내렸고요. 또 이광득 전 생각인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고요. 아울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구형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실이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직적인 방해 행위로 수사를 방해하고 또 국민적 공분까지 일으킨 점 감안해서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혐의 사실을 보았을 때에는 다소 좀 강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구형량이 유독 심하다, 유독 과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씨 측 변호인도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는 점 감안해달라는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가 사실 이제 국가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을 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검찰은 이 부분을 좀 빼고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구형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을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결국 온 국민이 이야기했던 건 술타기 수법의 이제 원조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 부분을 혐의에서 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과연 얼만큼 반영될 것인가 했는데
김호중 씨는 그때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달하지 않는 내용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이 부분 때문에 경찰이 정확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게 돼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경찰서는 송치를 할 때 음주운전을 같이 송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검토를 한 결과 음주운전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무혐의로 빼버렸고요. 이것 네. 때문에 검찰의 의견은 좀 달랐다라는 부분 보이고 네. 음주운전 빠진 것 때문에 구형이 더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에서 김호중 씨는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는 독특한 워딩을 했는데 이 김호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단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의 자신의 선택이 후회가 된다라고 하면서 10번 잘하는 삶보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뭐 변호인들이 다 이렇게 최후 변론을 좀 신경을 써주셨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 특유의 이제 솔직한 화법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네. 뭐 유독 뭐 특별하다고 보이기보다는 좀 전형적인 최후 변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석 신청도 했다고 이제 좀 뉴스가 나왔는데 보석을 신청한 배경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예, 김호중 씨 변호인 측은 김호중 씨가 오래전부터 발목 통증을 알아왔다고 해요. 네. 그러한 통증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초범이고 또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 유명인이기도 하고 이미 조사가 다 됐으니까요. 그런 점 감안해서 보석 신청을 인용해 달라라고 신청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석 신문까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측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하면서 발목 통증이 악화됐다고는 하지만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 또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1심 단계에서 실형을 면치 못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1심 선고 이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좀 여러 가지 저희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1심 선고가 이제 오는 11월 13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김 씨는 앞서 두 차례 공판에서 이제 공소 사실을 좀 인정을 했고요. 또 이제 피해자인 그 택시 기사와도 합의를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좀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1심 선고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통상의 경우라면은 피해자와 상당한 금액의 합의를 했고 여러 가지 음주운전 사실 다 시인하고 혐의 사실 다 시인하고 있다면은 네. 뭐 집행유예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 초범이라면요, 특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너무 컸죠. 이제 사법방해 행위가 너무 컸죠. 심지어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비롯해서 조직적으로 사법방해를 했기 때문에 네. 실형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석 신청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러 가지 봤을 때 형량은 실형이 선고되겠지만은 불구속 상태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의견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한편 이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이제 BTS의 멤버 슈가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이제 좀 들렸는데요. 앞서 검찰이 이제 구형한 금액과 동일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예,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멤버인 슈가, 본명 민윤기 씨죠. 이분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약식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슈가에 대해서 약식 기소 1,500만 원이 되었고요. 법원도 똑같이 약식 명령을 그대로 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약식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이 그대로냐라고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약식 기소 금액 그대로 네네. 약식 명령 발령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슈가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전동 스쿠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벌이 범칙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개인 이동 장치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까지 겹치고 있다 보니 처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등의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사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